조금 일찍 합시다. 자,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정의는 AN이 있는데 A1, A2, A3 가서 A에 n-1 AN이 있습니다. 등비라는 것은 이웃한 항의 비율이 같은 수의 나열입니다. 비율이 같다라는 것은 나눗셈을 하라는 뜻이고요. A2를 A1으로 나누었을 때 R, A3를 A2로 나누었을 때 R. 다시 말하면 A1에 R을 곱한 게 A2가 되고요. A2에 R을 곱한 게 A3가 된다. AN-1에도 R을 곱한 게 AN이 된다. 비율이 영어로 rate라서 R로 쓰는 거고요. 이 비율이 다 같을 때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비율을 우리가 공비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한번 식으로 써보면은 A의 2는 A의 1 곱하기 R이고요. A의 3는 A의 2 곱하기 R이고요. A의 4도 A의 3 곱하기 R 쭉 가셔서 A의 n이 A의 n-1 곱하기 R. 그래서 얘를 양변을 곱셈을 하시면은 양변에 똑같은 항들은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약분이 막 될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좌변은 AN, 우변은 A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막 R이 남는데 R이 몇 개가 남냐면 n-1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식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 이야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뭐 17번째 항은 10번장에서 몇 칸 가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등비수열도 똑같습니다.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인데 10번째 항은 3번장에서 몇 칸 가야 돼요? 7칸 가야 되겠지? 여기는 공비를 7번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순서와 이 순서의 차이, 넘버의 차이만큼 공비를 곱해주면은 이 식은 항상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n번째 항이랑 n-1번째 항이랑 n-1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비를 n-1번 곱해준 게 되겠다. 괜찮아요? 자, 다음에 등비 중항. 어떤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에 있는 것의 제곱은 앞뒤 있는 친구들의 곱셈과 같아집니다. 증명을 하는 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x가요 a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한 거고요. b가요 x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한 거야. 그래서 양변을 나눗셈을 하면 돼. 그러면 b분의 x는 x분의 a 이렇게 나눌 거고 크로스로 곱해주시면은 x제곱은 ab 이렇게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도 했었는데 어떤 세 숫자가 등차가 된다면 세 수를 세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 숫자가 등비가 된다면 막 이걸 굳이 r분의 a 이런 식으로는 안 해도 돼요. 얘를 그냥 a, ar, ar 제곱 이런 식으로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숫자들에다가 공비를 하나씩 곱해서 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도 이야기했었던 게 있는데 S빵은 뭐라 그랬지? S빵은 빵이 되어야 우리가 첫째 항부터 규칙을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도 S빵은 빵이 되어야 첫 항부터 규칙을 따를 거고요. 등비수열은 우리가 SN으로 쓰는데요. A1, A1R, A1R의 제곱, A1R의 N-1제곱, N개의 항을 더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양변에 공비를 하나 곱해줍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두 식을 뺄 거야. 두 개를 뺍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남는 게 좌변은 1-r의 sn이 남고요. 우변은 a1-a1r의 n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a1으로 묶어준다면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양변을 1-r로 나눠준다면 sn은 1-r분의 첫째 항의 1-r의 n제곱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됩니다. 그런데 공비가 1보다 작다라면 얘를 이용했으면 되는데 공비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얘가 마이너스라서 불편하니까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거든? 근데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공비가 1이 될 때는 언제냐? 공비가 1이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잘 봐봐. 공비가 1이면 두 번째 항도 A1이고 세 번째 항도 A1이고 네 번째 항도 A1이고 모든 항이 A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N개 생깁니다. 그냥. 근데 이건 별로 재미없어서 잘 안 나오고요. 요 경우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공비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여러분의 취향대로 합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처음 배워서 잘 기억을 하십시다. 이게 다예요? 네. 우와, 짱. 그 원리학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안 나옵니다. 아. 교육과정에 빠져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요. 저희는 안 가르칠 것 같아요. 근데 신목은 안 가르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희는 안 된다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동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목동 할만한데. 목동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살짝 할만한데. 신목은 내가 확실히 기억이 나거든. 안 낸다고 했다고 했는데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빠져서 안 나오는 거고 내신에 가끔 다루는 학교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돼요. 그거 연습하는데 한 30분만 하면 되거든요. 설명하는 거는 한 10분이면 되고 문제풀이 하는 거 한 5문제만 풀어보면 돼. 풀이 방법이 고정돼 있거든. 근데 이제 그 공식을 또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서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서현이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해보면서 이건 이제 기말고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할 때 그때 이제 만약에 이걸 진도를 나간다라고 하면 되고 아 우리 원래고사 보는데요. 원래고사 나오는데 원리학계 오, 원래고사에 원리학계 나옵니다. 그 전에 하고 배우면 되겠다. 다음 주 원래고사인데 아, 그래. 어 아. 다음 주 원래고사인데 원래고사를 위해서 일단 할까? 한 문제 맞춰야 되잖아. 이거는 그냥 금방 끝나요. 자, 복리라는 게 뭐죠? 복리? 알아요? 복리라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원리학계가 시험을 보니까 원래고사를 화요일에 원래고사를 볼 거라서 일단 우리가 원리학계 해봅시다. 복리라는 게 있어요. 복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돈을 1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어. 그럼 연이율이 10%야. 1년이 지나면 뭐 110만 원이 될 거야. 그럼 110만 원에 다시 10%가 이자가 생기는 거거든. 이게 복리법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전체에 다시 이자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복리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말불이 있고요. 기수불이 있습니다. 기말불이라는 거는 매년 매월 말에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율이 연 이율을 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납입금을 A라고 한다면 기말불은 매년 말에 넣는다라고 했어요. 1년 말, 2년 말, 3년 말, 쭉 가서 N년 말. 그런데 우리가 암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딱히 등장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게 이제 적금이거든요.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아세요? 예금은 내가 그냥 넣고 싶을 때 넣는 거야.
근데 적금은 우리가 약속을 해서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날짜에 계속 넣는 게 적금이야. 그래서 적금은 n번 넣어야 됩니다. n번. 우리가 적금을 찾을 때는 특별한 멘트가 없더라도 항상 매년 말에 찾는다라는 게 암묵적인 약속이고요. 자, 내가 1년 말에 A라는 돈을 넣습니다. 2년 말에도 A라는 돈을 넣을 거고요. 3년 말에도 A라는 돈을 넣을 거고요. 마지막에 N년 말에도 A라는 돈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년 말에 넣었던 A라는 금액은 2년 말이 되면 1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R%의 이자가 발생을 할 거야. 그럼 이자는 얼마냐면 얘 곱하기 100분의 R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원금도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2년 말, 즉 1년이 지났을 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됩니다. 그러면 3년 말이 되면 여기서 이자가 한 번 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R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쭉 가서 n년 말이 되면 n 마이너스 한 번 이자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말에 넣었던 금액은 n년 말이 되면은 이렇게 이자가 발생을 할 거고요. 2년 말에 넣었던 금액 A는 1년이 지나면 1 플러스 R만큼 이자가 또 발생을 합니다. 얘보다 한 번 덜 발생하겠죠. 기간이 1년 짧으니까. 그럼 쭉 가서 얘는 1 플러스 R의 n-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의 1 플러스 R의 n-3이 되고요. 쭉 가서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찾아야 될 금액은 이걸 다 찾아야 되거든? 이걸 모두 찾아야 돼.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A, 그 다음 A의 1 플러스 R,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쭉 가니까 이게 등비수열이거든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공비가 뭐고 첫 항이 뭔지.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요. 첫 항은 A가 됩니다. 그럼 얘의 합공식은 공비에서 1 빼면 R 남고요. 첫 항 A고요.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바로 기말불 매년 매월 말에 돈을 넣을 때 적금의 총액이 됩니다. 원금과 이자의 총액. 개념 노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 원리학계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찍으면 안 돼? 아, 거기 있구나. 원리학계 기말불 매월 말에 납입을 할 때 보윤이는 개념 원리에 이거 있을 텐데. 네, 있어요. 원리 없게. 개념 원리에도 이거는 내용이 나와 있을 테니까 보시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 찍어줘도 되겠지. 이건 다 기억하겠죠? 우리가 얘만 잘 신경 쓰면 돼. 공비가 얼마고 첫항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기수불이 있어요. 기수불. 기수불은 뭐냐면 매년 매월 초에 넣는 거거든. 그럼 이게 다 초야. 1년 초, 2년 초, 3년 초, n년 초.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 그랬지. 원리학계는 적금은 항상 매년 말에 찾는다라는 겁니다. 매년 말에 찾는다라면 우리가 n년 말에 이 금액을 다 찾을 거거든. 그러면 내가 1년 초에 넣었던 금액은 이자가 한 번 더 발생을 합니다. 하루만큼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이자를 한 번 붙여줍니다. 나머지 것들도 이자가 한 번씩 더 다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에 넣은 돈도 이자가 한 번 더 발생을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매년 말에 넣느냐 매년 초에 넣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자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공비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이만큼 전체를 찾으셔야 되니까 공비는 똑같이 1 플러스 R이고요. 첫 항이 이자가 한 번 발생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공비에서 1 빼고요. 첫 항, 그 다음에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아까 기말고는 얘가 없고요. 기수고는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매년 초에 적금을 넣는지 매년 말에 적금을 넣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고 첫 항을 A로 쓸 건지 1 플러스 R을 곱한 걸로 쓸 건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교육과정에서 지금 교육과정이 아니고 학교 내신 기출로 나오더라도 이거밖에 안 나와. 예전에는 이게 되게 막 대출금 상환이라든지 연금의 현재 가치에 관한 것들도 다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초에 적금을 넣는지 매년 말에 넣는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알겠죠? 끝입니다. 다음 주에 원래고사 이제 한 문제 맞췄다. 이게 경제 수학 하는 친구들은 보윤이 경제 수학 안 하지? 네. 서윤이 경제 수학 하니? 안 할 거야? 선택 과목이 2학년이었었어? 3학년이었었어? 경제 수학이? 없었니 너희는? 없었어. 경제 수학 하는 친구들은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웁니다. 개념 원리를 풀어봅시다. 등비수열의 활용에 관련된 도형의 활용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또 그림을 잘 보시고 닮음 같은 것들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입니다. 자, 먼저 필수 예제 16번을 볼게요. 첫 장이 4분의 1이고요. 공비가 네 번장이 16이래. 그러면 첫 장에서 네 번장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려면 공비를 3개 곱해야 되거든. 그러면 4분의 1의 공비를 3번 곱한 게 16이니까 공비는 4가 됩니다. 첫 장 4분의 1이니까 AN 바로 쓸 수 있겠죠.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4분의 1을 계산을 해줘서 n-2로 써도 되긴 하고 그냥 써도 되고 17번은요. 두 번장이 마이너스 6이고요. 네 번장이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공비를 2개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공비의 제곱이 9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고요. 일곱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서 몇 칸 가야 됩니까? 3칸 가야 되죠? 그럼 공비를 3번 곱하면 돼. 쟤한테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공비를 3제곱하면 27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다음 18 모든의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있는데요. 요렇게 있대. 자, 요거는 이제 얘네 둘 A1 더하기 A2랑 A3 더하기 A4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A1에서 A3로 가려면 공비를 2개 곱해야 되고요. A2에서 A4로 가려고 해도 공비를 2개 곱하면 돼. 그럼 이거 전체에서 공비를 2개 곱해주면은 얘네 전체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60에서 240으로 가려면 4를 곱해야 되니까 R이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항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하나 곱한 게 두 번째 항이거든. A2는 2배의 A1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첫째 항이 얼마? 2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일곱 번째 항은 20에다가 공비를 6개 곱하면 돼. 그래서 64에다가 20 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등비수열입니다. 2, 4, 8, 16 이렇게 갑니다.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건 몇 번장이냐? 2 곱하기 2의 n-1이니까 얘가 2의 n제곱이 돼요. 2의 거듭제곱이 500보다 커지는 건 몇 번째야? 2의 몇 제곱이 500보다 큽니까? 9제곱이죠? 아, 2요 200이 아니라. 2의 9제곱 9번째 항이 512가 되니까 다음에 20번
2랑 20 사이에 10개 수를 넣었는데 그래서 얘가 등비 수열이 된대. 그럼 우리가 등차 중앙에 썼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등비 중앙도 등차 중앙이 같은 간격으로 떨어졌으면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같았거든. 등비 수열은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전부 같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둘이 곱한 게 40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곱한 것도 40입니다. 그래서 답은 40입니다. 그냥 알았죠? 필수 예제 21번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친구의 제곱이 앞뒤 곱이랑 같겠다. 그래서 x-4의 제곱이 x 플러스의 2 곱하기 3분의 x-1이 되겠고요. 3을 곱해 주시고요. 전개를 시켜 준다면 정리를 할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5x 48, 50이네요. 이게 되나? 합은 2분의 25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세수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요. 어떤 세수는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그러면 얘네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친구의 제곱은 앞뒤 곱이랑 같겠고요. 얘네 세 개는 등차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친구 2배를 한 게 앞뒤 합이랑 같습니다. A와 B를 찾으셔야 되고요. 2B 자리에 A제곱을 넣어주면 되겠네. 2B 자리에 A제곱을.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이 0이 되고요. A가 6 또는 마이너스 5인데 0보다 크답니다. 탈락. A가 6이 된다면 B는 18. 끝이네요. 그러면.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래. 그럼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는 우리가 A, AR, AR 제곱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AR, AR 제곱을 했더니 2분의 3이야. 그런데 얘를 싹 다 곱하면 A 세제곱, R의 세제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래. 그럼 AR이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봐. AR 자리에 마이너스 1, 여기도 AR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A 마이너스 1, 얘는 R을 하나 더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R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A 마이너스 R이 2분의 5. 둘을 뺀 건 2분의 5고요. 둘을 곱한 건 마이너스 1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A가 2가 되고 R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A가 2분의 1이 되고 R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세 실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뭐부터 하든 상관없습니다. 얘부터 간다면 2 마이너스의 1 2분의 1 이렇게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더라도. 알았죠? 등비수열의 활용. 이 삼각형을 부르는 명칭이 있거든. 이걸 이제 헝가리 수학자 시어핀스키가 만들었다고 해서 고안했다고 해서 이제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날립니다. 마찬가지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랬을 때 10번째 했을 때 남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잘 봐봐. 이거 되게 쉬워요. 이 짓을 한번 시행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넓이는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거든. 4분의 1이 사라져. 그럼 이걸 한 번 시행하면 넓이가 4분의 3으로 주는 거야. 그럼 요 삼각형에서 여기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을 또 한 번 시행하면 얘 넓이는 얘한테 4분의 3을 곱한 거야. 여기도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 즉, 두 번째 넓이는 첫 번째 넓이의 4분의 3을 곱한 거야. 공비는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넓이를 찾아주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제곱하면 얘가 루트 3이고요. 그럼 얘 넓이는 4분의 루트 3 루트 3이 되고요. 얘는 4분의 3의 제곱의 루트 3.
열 번째 한 건 4분의 3의 10제곱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얘는 그냥 넓이가 4분의 3으로 계속 줄어든다. 예전에 이거 정삼각형의 둘레들의 기압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둘레의 길이. 그것도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합공식 원리할 게 없어? 아까 있었는데. 있네. 뒤에 특강 해가지고 원리할 게 나와 있네. 잠깐만. 문제가 없네? 여기 있구나. 한 문제 있네. 자, 볼게요. 등비수열입니다. an이 2에 2n 플러스 1일 때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첫째 항 찾으셔야 됩니다. 첫째 항은 n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은 2의 세제곱 8이고요. 두 번째 항도 찾아주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공비가 4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 얘가 가끔씩 되게 분수꼴로 복잡하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n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a2를 찾아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a2를 찾으면 얘가 32야. 그럼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공비가 4가 되겠지. 그죠? 그럼 이제 첫 항과 공비를 알았기 때문에 10번째 항까지 하고 그냥 찾으시면 돼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그래서 3분의 8에 뭐 얘를 2의 20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여섯 번째 항이 32분의 1이면은 얘도 공비를 4개 곱해야 돼요. 그럼 공비 4개 곱한 게 16분의 1이야. 그러면은 R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야. 두 번째 항은 첫 장에다가 공비를 곱한 게 두 번째 항이거든. 그럼 첫째 항은 1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S의 5는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1이고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2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32분의 1. 그러면 32분의 31, 16분의 31이 되겠다. 얘는 16분의 31. 다음에 26번.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고요. 10번째 항까지 합이 3이 됩니다.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자, S의 5는요. 1-R분의 첫째 항에 1-R의 5제곱 얘가 1이고요. 10번째 항은요. 1-R분의 A1에 1-R의 10제곱 얘가 3인데 잘 봐요. 여기 분자에 있는 1-R의 10제곱을 인수분해할 겁니다.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냐면 A1에다가 1-R의 5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5제곱 이렇게 인수분해할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얘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얘는 여기서 1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얘가 1이니까 얘가 3이거든. R의 5제곱이 2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15번째 항까지 합이거든. S의 15는 1-R분의 첫째 항에 1-R의 15인데 얘를 인수분해할 거야. 1-R분의 첫째 항 1-R의 5제곱 R보다 1부터 씁시다. 1 R의 10제곱, R의 5제곱, R의 10제곱 세제곱씩 인수분해를 쓰는 겁니다. 세제곱씩 인수분해. 보윤이 괜찮니? 네. 이거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그 인수분해를 쓰는 겁니다. R의 5제곱을 B라고 생각을 하면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 A-B 한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X라고 쓰는 게 더 나을까? 1-1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1-X에 1 플러스 X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서
R의 5제곱을 우리가 X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는 앞에 조건에서 찾았습니다. 1이라는 걸. R의 5제곱이 2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얘는 2가 되고 얘는 4가 돼요. 그럼 이 값은 7이 되겠죠. 이걸 굉장히 빨리 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알고 싶어요? 얘네들이 개수가 특징이 있을 때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잘 봐봐. 5번째까지 합.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 15번째까지 합. 5번째까지 합이 1이라 그랬고요. 10번째까지 합이 3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건 등차 수열에서도 써먹히는 성질입니다. 개수가 같을 때입니다. 개수가 같은 개수를 더할 때. 같은 개수를 더한다면은 얘네들 5개씩 따로따로 더했을 때 이 5개씩 더한 값들도 원래 수열의 규칙을 따라갑니다.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있기 때문에 5개씩 더한 이 덩어리들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2가 되겠지? 3에서 1 빼면은 그럼 여기서 여기로 얼마 곱했니? 2 곱했지. 그럼 그 다음 2 곱하면 돼. 그럼 얘네 5개 합이 4라는 거야. 그럼 전체 더하면 얼마야? 7이죠. 끝입니다. 개수가 같을 때만, 이거 등차에서도 성립합니다. 개수가 같은 개수씩 더할 때는 이렇게 같은 개수씩 묶어주면은 주어진 수열이 등비 수열이면 얘네 묶음들도 등비가 되고,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얘네들의 묶음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찾을 수 있으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서술형으로 쓰면 될까 안 될까? 됐어요. 그래. 이거 옛날에 진짜 오래되긴 했는데 10몇 년 됐는데 그 이름이 인성이었어요. 인성이라는 친구가 시험에 이거 나왔는데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어. 근데 막 문제를 풀다가 이제 시간이 없는 거야. 1분밖에 안 남았대. 근데 이거는 이렇게 풀면 금방 풀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이렇게 썼대. 그게 8점짜리인가 그랬거든. 근데 다 받았어 점수. 그래서 되게 이거 서술형으로 써도 됐다고? 그때 좀 놀랬어. 근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인정했을 수도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요즘에 서술형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요 객관식으로 등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훨씬 빠릅니다. 다음에 27번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SN이 있는데 이게 1.999보다 커질 수 있는 SN을 찾아놔. 공비가 2분의 1이고요. 첫 항이 1이기 때문에 SN은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 항은 1이고요. 2분의 1의 n제곱. 얘가 1.999보다 크대.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 2분의 1이니까 분자분모에 2를 곱해주면은 2 마이너스 2분의 1에 2를 하나 곱해준다는 건 2분의 1 하나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넘기고 넘겨주면은 0.001 얘는 2의 n-1분의 1 얘가 1000분의 1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양변 역수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의 거듭제곱 중에 1000보다 커지는 건 10제곱부터예요. 그럼 얘가 2의 10제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n은 11이 되겠습니다. 그냥 계산입니다. 계산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 계산. 이거 아까 확인 체크 575번 보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까지가 2고요. 21번째에서 30번째까지가 8이야. 가운데 있는 걸 찾으래. 이 10개씩 덩어리들도 등비수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얘네 제곱이 얘네 곱한 거랑 같거든. 그래서 얘는 4가 돼요. 그냥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활용. 탄소 배출량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합니다. 2017년에 2019년까지는 800만 톤이고요. 20년에서 2022년까지는 600만 톤. 23에서 17년에 몇 배냐라고 물었습니다. 27년부터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어나가니까 2017년의 탄소 배출량을 A라고 하면 2017, 2018, 2019, 2020, 2021 그냥 다 쓰자. 자, 여기가 A라고 하면 얘가 AR이고요. 얘가 AR 제곱, AR 세제곱, AR 4제곱, AR의 5제곱, AR의 6제곱. 그래서 2023년도의 탄소 배출량은 2017년도 탄소 배출량의 R의 6제곱이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17년부터 19년까지 이만큼이 800이래. 20에서 22까지는 600이래. 띵킹. 이 그룹에서 잘 봐요. 이 그룹 3개에서 이 3개의 그룹을 하려면 R을 3개 곱해주면은 얘네로 다 바뀌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양변에 R을 3개 곱하면 되거든. 그럼 R의 세제곱이 얼마냐면 4분의 3이라는 소리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R의 6제곱이거든. R의 6제곱은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제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16분의 9개가 된다. 자, 수열의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첫 번째,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A1이랑 A4를 구하래. A1은 여기다 항상 1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진리라 그랬어요. A1은 1을 대입을 하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14가 되고요. A의 4는 네 번째 항은 S4에서 S3을 빼면 돼요. 네 번째까지 합에서 세 번째까지 합을 빼면 네 번째 항만 남습니다. 4를 대입을 하시면 4의 5제곱이니까 1024, 1022가 되겠네. 3을 대입을 하면 4의 4제곱이니까는 256, 254가 되겠죠? 2를 빼니까. 그러면은 얼마니? 770, 768? 아니구나. 아, 맞네. 768? 그럼 768이랑 14랑 더해서 782가 나오고요. 두 번째,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K가 100이 될 수 있는 얘를 찾아라.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SN-을 빼는 걸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SN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1, SN-1은 5의 N-1 마이너스 1. 둘을 빼게 되면 AN이 되는데 5의 N에서 5의 N-1을 빼면 돼. 이거 잘 봐야 돼요. 5의 N-1로 묶어줄 수 있거든. 그러면 앞에는 5가 하나 남고 뒤에는 1이 남아요. 그래서 4 곱하기 5의 N-1인데 얘가 문제에서 100이 되는 친구를 찾으래. 그러면은 5의 N-1이 25가 되는 거니까 N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원리합계 봅시다. 연이율 6%, 매년 초예요. 매년 초 2만원씩. 자, 그럼 우리가 공비랑 첩탕만 주의하라고 했는데 공비는 1 플러스 R이거든요. 공비가 그러면 1.06입니다. 매년 초에 넣습니다. 그러면 첩탕이 이자가 한번 발생한 거야. 괜찮아요? 10년 합은 공비 마이너스 1 첩탕 1.06의 10제곱 마이너스 1. 1.06의 10제곱은 문제에서 나옵니다. 늘 1.8이니까 분자분모에 100을 곱해주면 6분의 2 곱하기 106 곱하기 얘가 1.8이라고 했으니까 0.8이 남네요. 에이. 분자분모에 10을 곱해주면 8, 16 곱하기 106 4로 나눠지나?
15분의 4, 2, 4가 되겠습니다. 아 뭐야 계산하라고? 에이 시험. 밑에 확인 체크 보시면은 첫 번째는 매년 초고요. 두 번째는 말이고요. 매년 초고요. 첫 항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582번만 첫 항이 그냥 A고요. 581번이랑 583번은 첫 항이 이자가 한 번 붙은 금액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까지